일단 요 뒤에 이제 진도 나가고 오늘 집합 끝낼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집합의 연산.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은 다 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집합, 두 집합을 데리고 와서 그 집합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할 겁니다. 자, 합집합, 교집합이 나와 있는데 집합이 2개 이상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원소날보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1, 2, 3, 4고 얘는 2, 3, 5, 7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둘의 벤 다이그램 관계를 조금 쓰고 싶은데 이 두 집합에 공통인 원소가 있나요? 뭐뭐 있어, 뭐뭐? 2, 3 있으면은 요렇게 조금 맞물리게 그려주시고 요 공간에다가 2랑 3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 3을 썼으니까 나머지 1, 4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5, 7은 여기다가 써주시면은 이 원소나열법을 내가 벤 다이그램을 표현하게 된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두 집합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부 다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이 공간 안에 써져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다 써봅시다. 뭐뭐뭐뭐 있는 거야? 1, 2, 3, 4, 5, 7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A랑 B의 요게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을 구해볼게요. 교집합은 뭔 거냐면 만난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이 집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와 B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저 공간에 들어가게 되겠다. 그죠? 그 표현을 우리는 A와 B의 일단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U 거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합집합은 U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얘는 U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는 뭐랑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2랑 3이다. 요 관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A랑 B랑 들고 있는 모든 원소를 합친 거고요. 얘는 A와 B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합집합을 일단 읽어볼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하겠다. 그럼 벤 다이그램에서 어떤 공간을 얘기하냐면 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집합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조건제시법으로는 뭔지 볼게요. A 합집합 B는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다. X는 어떤 애냐면 A의 원소이면서 요거 어떤 표시인지 알죠? 속한다는 겁니다. A에 속하는 원소이거나 또는 이라는 거는 앞에 것만 만족해도 괜찮고요. 뒤에 것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속해 있거나 전부 다 데리고 와라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합집합은 저거고요.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교집합이라 할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럼 A 교집합 B라는 거는 어떤 애냐? X들의 모임인데 X는 뭐냐면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고 아니면은 그리고 이런 표현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도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하는 거.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따져보자면은 이쪽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집합, 교집합이고요. 자, 서로소는 뭐냐? 자,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어떨 때래?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겁니다. 공통인 원소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교집합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합 벤 다이그램 보시면은 맞물린 공간이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교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 두 집합 관계를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이거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거예요. 벤 다이그램 상으로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이해해볼게. 두 집합 A는 1, 2, 3, B는 2, 3, 4, 5에 대해서 A 합집합 B를 구해라. 이것도 집합이기 때문에 쓰라고 하면은 집합교 반드시 쓰시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불러주면 됩니다. 뭐 쓰면 될까요? 1, 4, 5, 옳지. 중복 없이.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 쓰면 될까요? 옳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집합 1, 3, 5, 2, 4, 6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는 A와 B가 지금 교집합이 있어 없어? 그치, 서로 소다라고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왜냐?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공집합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잘 보세요. 이제 집합 연산과 조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실 자체를.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한다는 겁니다. 읽을 때는 A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해봐야 여기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A가 그대로 나오는 게 맞겠다. 그죠? 다음 두 번째, A랑 공집합을 무슨 집합한다는 거야? 교집합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집합이라도 공집합이랑 교집합이 돼버리면은 여기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집합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음 2번, A랑 A를 합집합해주세요. 그냥 A밖에 안 남는 거죠. 여기랑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 모아주세요 했는데 A밖에 안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해도 A밖에 없는 거는 사실 맞죠. 그 다음에 자,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해달라. 요거는 내가 색칠하면서 볼게요. 자, A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얘인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달라. 결국은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와 A 합집합 B를 교집합해달라. 요것과 이거 자체를 교집합하는 겁니다. 자, A는 얘고요.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교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방금 색칠한 그 두 개의 공통 영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공통 영역이 여기가 되는 건 거죠. 그대로 A가 된다는 건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 설명은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 자, 여집합, 차집합을 하려면 특히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마다 전체 집합은 바뀌는데 그 전체 집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순간 이것 외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며 이것을 기호로는 U라고 나타낼 것이다. 자, 여집합은 그럼 뭐냐?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 요렇게 말을 하면은 표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에다가 여기 지수처럼 C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여집합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부분 집합이 아마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 바깥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A 빼고 전부 다가 A의 여집합이 된다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A에 뭐하지 않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여기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쉽게 말하면 A 빼고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야.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집합. 자, 차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칠판 보자. 자,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A와 B가 있었다고 칩시다. A 차집합 B를 내가 색칠해 볼게.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를 차집한 거기 때문에 일단 A 안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요 안에서만 색칠을 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B를 한다는 거는 요 안에서 B와 함께 들고 있는 것들만 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B와 함께 있는 것만 빼주면 이게 다 날아갈 거고 색칠은 여기가 되겠다 그죠? 이 공간이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B 차집합 A는 다른 데 색칠되게 되는 거예요. B 차집합 A라는 거는 B에서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B 안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B 안에서 A랑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 빼버리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색칠이 될 거고요. 요 공간이 B 차집합 A가 되는 건 거죠. 괜찮나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건 우리가 A와 B의 무슨 집합이라고 배웠지? 교집합이라 배웠던 거죠.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잠 깨시고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며 기호로 A 차집합 B 빼기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차집합이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A 차집합 B는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야. A에 들어가면서 B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만 모아달라.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자, 그럼 얘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여집합, B여집합, A 차집합 B, B 차집합 A를 다 표현해봐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바로 쓸 수는 있지만 자, 그려볼게요. 자, 전체 집합 안에는 1, 2, 3, 4, 5, 6, 7 다 써놔야 되고요. A와 B에 자, 칠판 봅시다. A와 B에 지금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랑 뭐가 있지? 옳지. 그럼 여기다가 1, 3을 먼저 쓰고 요 영역 안에 정확하게 뭐랑 뭐가 들어가는지 아는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얘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A에 1, 2, 3, 4가 다 써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1, 3은 미리 써졌기 때문에 요 공간은 뭐랑 뭐를 써야 돼? 옳지. 그 다음 여기 뭐 써줘야 돼? 6입니다. 근데 전체 집합 원소가 1부터 7까지 자연수였기 때문에 1, 2, 3, 4, 5가 없으니까 5 여기 써지는 거예요. 6 써놓으니까 7 여기 써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을 구해보자. A 여집합은 A 빼고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5, 6, 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B 여집합 같은 경우는 얘 빼고 쓰는 거니까 뭐인 거야? 그렇지. 2, 4, 5, 7이 되는 겁니다. 자, A 차집합 B는 A에서 B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빼고니까 뭐인 거야? 그렇지. 2, 4고요. B 차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정말 중요해요. 여기다 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요거를 못하면 집합 연산 못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한대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A가 그 아이의 부분 집합인데 A 여집합은 이 바깥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했어.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색칠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A랑 A의 여집합은 나랑 나 빼고를 지금 교집합한다는데 그 둘은 서로소 관계입니다. 이 말 이해가겠어요? 아까 서로소는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 무슨 집합인 거였지, 얘나야? 교집합이 무슨 집합인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그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 두 개도 지금 교집합이 지금 서로소의 관계니까 교집합이 당연히 무슨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바로 그냥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 합칠 것도 없잖아. 동통인 부분이 전혀 없겠군.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집합이 정의된 순간 그 바깥 영역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을 해버리면은 전체가 다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A이고요. 요게 A의 여집합이었습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이것 빼고 다가 되니까 다시 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 해버리면은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다는 얘기인데 전체 집합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집합 요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고 차집합할 때 거기서 A가 들고 있는 원소 빼고를 색칠하면은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그걸 내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요걸 요거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5번의 별표하고 특히 이 앞에 있는 등식에 네모 박스를 쳐주시고 외워주세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외우면 좋지만 저거가 제일 많이 쓰여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A 차집합 B를 A교 B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확인은 해드릴게요.
자, A 차집합 B라는 거는 이 공간을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A교 B여가 저거를 대신할 수 있는가? 자, A는 이거 자체죠. 그 다음에 B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 바깥을 다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B 빼고 전부 다. 그러면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B 여집합과 A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결국은 여기만 색칠될 거라는 거예요. 같은 영역이 색칠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 순서 바뀌지 않고요. A 그대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A교 B여. A교 B여가 된다. A차 B가 A교 B여가 되는 거예요. A교 B여, A교 B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되는지 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만 색칠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A에서 A 여기 있는 거다, 그죠? 여기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 해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만 색칠이 되는 건 거예요. 자, 두 번째,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 해보자. A 합집합 B는 여기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B를 전부 다 차집합 해버리면은 또 여기만 색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 차집합 B와 같은 게 맞고요. 자, B 여집합, A 여집합, 얘는 방향이 바뀌었네요. 자, A 차집합 B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었다고 합시다. B 여집합은 뭔 거냐면 B 여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의 여집합만큼만 차집합을 하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은 얘 빼고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걸 차집합하는 거니까 B 여집합 중에서 여기만 색칠될 거라는 건 거죠. 이까지 이해가나요? 그럼 다 똑같은 부분으로 색칠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맨날 색칠하면서 알아낼 수는 없고요. 얘가 된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색칠해서 얻어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차집합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표현된다. 그 중에서도 교집합으로 표현한 형태가 이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도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 부분집합은 뭔지 기억하시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요게 이제 부분집합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실 두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먹혔거나 A가 아니면은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사실 부분집합 관계라 볼 수는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요 표현인 건데 요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거를 문제에서는 이렇게 숨겨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A 합집합 B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B가 나왔다는 거죠. 잘 들어요.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반적인 두 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쌤이 자꾸 이거를 그렸었잖아요. 그럼 합집합을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집합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A랑 B랑 합집합했으니까 아마 없던 원소도 더 생겨가지고 이만큼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얘는 합집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경우는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분집합 관계라는 걸 첫 번째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부분집합이 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무슨 집합을 한 거야? 합집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 이 애는 큰 애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 합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왔다는 거는 B가 큰 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 B가 A를 잡아먹은 꼴에서는 A와 B를 합집합했다. 그냥 B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 깨라! 자, 두 번째. 자, A가 B랑 교집합이 됐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다고 적혀 있어? A가 나왔댔죠. 자,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새로운 집합이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던 거, 지 혼자 들고 있던 건 다 빠지고 새로운 집합이 나와야 정상인 건데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뭘 눈치채셔야 되냐면 이걸 보자마자 A와 B는 일반적이지 않고 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거구나. 그럼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뭔 집합을 한 거야, 지금?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온 이 애는 작은 애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교집합을 해서 나온 애는 작은 애인 거예요. 그럼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을 해보자. A 자체가 교집합이 된다는 건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거를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옆에다 좀 써두세요.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A와 B가. 쓰자. 여기 A, B가 라고 써주세요. A, B가 부분 집합 관계. 이 두 개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3번도 사실 자주 나오는데 일단 요거 먼저 뭐라 쓰냐면 합집합을 해서 나온 애가 큰 애라는 걸 써주세요. 교집합을 해서 나온 애는 작은 애라는 겁니다. 다시 두 개 합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오는 거는 부분집합 관계고 부분집합 관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합집합을 해서 나온 애는 큰 애인 거예요. 교집합을 해서 그대로 나온 애는 작은 애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뭐라 적혀 있냐면 자,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얘가 만약에 A와 B가 이런 관계에 있는 애였다면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이 다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이 그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A가 B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집합 관계에 있을 때만 차집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는 무조건 A, B가 부분 집합 관계라는 거고요. 여기서 누가 큰 거고 누가 작은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게 작은 거고 뒤에 있는 게 큰 애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게 B와 교집합 관계에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건 건데 거기서 다 빼버리면 없다가 되는 건 거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다. 이걸 보자마자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여집합에서는 그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건 어차피 보기에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B여집합이라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B 빼고 전부 다. 자, A여집합이라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보다 조금 더 큰 게 보이나요? 그래서 B여집합이 오히려 A 여집합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었으면 여집합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얘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걸 알아낸 다음에 문제 보기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A 여집합이랑 B를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가? 자, B가 A한테 들어갈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을 전부 다 얘기하게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이 안을 색칠하게 되겠죠. 색칠 안 된 부분이 없잖아요. 합치게 되면은 자, 모면에 일어나세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A와 교집합 B를 하면은 공집합이 된다. 이거 무슨 집합이랬지? 무슨 관계를 했지? A와 B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였지?
자, 서로소였습니다.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서로소 관계 있다는 건데 요것도 중요해요. A 차집합 B를 하면은 A가 나온다. 자, 아까 이게 공집합이 되면은 두 개가 부분집합 관계라고 했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게 또 공집합이 돼버리면은 부분집합 관계고 이번에는 누가 작은 게 된 거야? 이게 공집합이었다면? 이거 이해한지 모르겠네. 다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집합 관계라는 거야? 위에서 했습니다. 부분집합 관계라는 거 바로 눈치채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작은지를 알아내야 돼요.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뺀 거라 했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가 만약 공집합이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다?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거고 누가 더 작은 거야? B가 작다는 거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문제가 아예 안 풀려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A다. 쟤는 뭘 뜻하는 거냐? 차집합을 해봐야 내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랑 B랑 완전 관련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서 B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빼내는 건 건데 그게 내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교집합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B 차집합 L했는데 B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B한테서 A랑 공통으로 가진 원소가 단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 혼자 그대로 나왔다는 거니까요. 자, 다음 A가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서로소 관계에 있을 때는 요렇게 되겠네. 그럼 B 여집합이 뭐냐면 B 빼고 전부 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B의 여집합의 공간에 A가 있어야 서로소가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제대로 해도 뒤에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세집합 A가 3, 5, 7이고 B는 X바 X는 4에서 9 사이인 정수다. 다음 C는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자, 요거는 원소날보로 좀 표현해 봅시다. 4에서 9 사이의 정수, 뭐뭐뭐 있는 거야? 땡큐.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 뭐뭐 있죠? 2, 3, 4. 오케이.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구해달라. 자, B 합집합 C라는 거는 얘네를 전부 다 합친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걔랑 A를 교집합하래요. 자, B 합집합 C 굳이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12를 얘기하는 건 거예요. 얘랑 3, 5, 7의 교집합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3 들어가 있고요. 여기 5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도 들어가 있어? 7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와 C를 합집합해라. 자,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 얘랑 얘랑 공통인 원소 뭐뭐 있죠? 오케이. 자, 5랑 7이 있고요. 이 5, 7과 이 C를 무슨 집합하라는 거야? 합집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를 전부 다 쓰라는 겁니다. 그럼 다 써볼게요. 여기 1, 2, 3, 4, 5 여기 있죠? 그 다음에 6 여기 있고요. 7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2까지 써주시면은 요 집합을 쓰게 되는 거죠. 자, 2번. 자, 전체 집합은 X바 X는 12 이하의 자연수고, 그럼 나는 이 12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부 집합 X바 X는 짝수. 자, 짝수는 12 이하의 뭐뭐뭐뭐 있죠? 6, 8, 10, 12. 오케이. 다음에 B는 3의 배수래요. 뭐뭐뭐 있는 거야? 6, 9, 12. 오케이. 자,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여집합, 차집합 B, B여집합, 차집합, A여집합. 상당히 복잡합니다. 얘는 뭘 그리는 게 좋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리세요. 잘 봐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지금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자, 두 개 겹치는 원소 뭐 있죠? 오케이. 6이랑 12가 있고요. 자, A는 그거 외에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2, 4, 80. 그 다음에 B는 6, 12 빼고 뭐뭐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 써진 숫자를 바깥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데 1 없고요. 2, 3, 4, 5 없고요.
6, 그 다음 7 없고요. 8, 9, 10, 11 없습니다. 요게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 건 거예요.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이거라고 했죠. 그거 빼고 여기 적혀져 있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1, 5, 7, 11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 얘네 빼고 다 쓰면 되는 건 거야. 그럼 1부터 12까지 해서 6이랑 12만 빼자. 1, 2, 3, 4, 5까지 쓰고 6 빼고 7, 그 다음에 8, 9, 1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 갔어. 자, 그 다음에 여집합에 자, 여집합 해주면은 얘네를 다 얘기하는 거다. 그치? 왜? 땡큐. 나한테 얘기해줘. 자, 그럼 A 여집합은 얘네인데 여기서 뭐를 지금 쓰라는 거야? 뭐를 차집합하라는 거야? B 차집합 해주면은 뭐만 남는 거야? 그치. 1, 5, 7, 11만 쓰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자, 한번 복습해보자. 아까 그 성질 중에서 차집합을 일단 교집합으로 바꾸는 걸 외워달랬습니다. 어떻게 됐었지? A, 교집합, B, 여집합이었어요. 이거 다시 기억하셔야겠죠? 다시 A 차집합 B가 뭐가 된다고? A 교집합 B 여집합. 굳이 외우란 이유가 무조건 있습니다. 제발 빨리 외우세요. 이거는 A 차집합 B가 뭐가 된다고? A교 B여가 된다.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도 되고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해도 되고 같은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얘네를 자리를 바꿔서 여집합으로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는 엔간하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을 그냥 뭐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A 차집합 B라고 해서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풀어보세요. B 여집합은 이 바깥을 다 얘기하는 건 거지. 거기서 A 여집합을 차집합하랬는데 A 여집합에도 1, 5, 7, 1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여집합에서 얘네 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애들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게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럼 뭐뭐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3번. 자, 다음 집합 중에서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와 서로 소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일단 A를 똑바로 써주셔야 돼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뭐 있죠? 3. 오케이. 자, 서로 소라는 거는 교집합이 무슨 집합인 거? 공집합인 걸 찾으라는 겁니다.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B는 지금 얘랑 공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B가 서로소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10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2랑 5가 교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요. 자, 1과 10 사이의 짝수. 2가 겹쳐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서로소가 안 될 거고, 4의 양의 배수. 자, 4 있을 거고, 8 있을 거고, 그 다음 10 있을 거고, 땡땡땡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자, 쟤랑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B와 E가 서로소 관계가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4번. 자, 전체 집합 U가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럼 나는 1부터 9까지 생각해주면 되고요. 안 쓸래? 자, 그러면 좀 복잡한 게 나한테 나와 있습니다. 합집합의 여집합의 집합이고요. 교집합에는 5, 8, 차집합은 1, 6, 7. 이렇게 나올수록 더욱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A랑 B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요거 그릴 수 있겠죠. 자, 교집합에 뭐뭐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 거야? 저기 5, 8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합집합에 여집합에 뭐 들어가는 거야? 2가 들어가니까 여기 합집합 아니야. 그거 바깥 영역 여기에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A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1, 6, 7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안 쓴 영역이 어디냐면 자, 이 안에 다 썼고요. 여기 썼고요. 바깥에 썼습니다. 여기만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소야 지금 계속 깨운다니. 자, 1, 2, 3, 4, 5, 6, 7, 8, 9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 써야 돼? 그 다음에
5, 6, 7, 8 그치 9까지 써주면 되겠다 그죠? 집합 B를 구해라. B에 써져 있는 원소를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 5, 8, 9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5번 자 두 집합 A 2, 3, A제곱 플러스 4랑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가 2와 5다. 상수의 값이 몇인지 구해주세요. 자, 이게 교집합이 2랑 5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도 2랑 5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2랑 5가 있어야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2는 여기 있고 3은 다른 애고 얘가 무조건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무조건 5여야 말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A제곱이 몇이 된다는 얘기고 1이라는 거고 그럼 케이스가 두 개죠. A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몇이거나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 상황마다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교집합이 2랑 5가 나오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A가 1이 됐어. 그럼 얘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고요. 4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5죠. 그럼 얘랑 지금 교집합 원소 2랑 5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A1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넣어줄게요. 몇인 거야? 0, 4.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인 거야? 1이죠. 그러면은 하나도 안 겹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6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잘 보세요. 자, A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아까 했습니다. 전체 집합 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집합해버리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1번은 사실 뭘 묻고 있는 거냐면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예수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아니야? 다시 보자. A가 이게 공집합의 부분집합 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집합의 원소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애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맞아 아니야? 이거는 항상 성립하잖아요. 왜냐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집합이 나오더라도 여기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무조건 맞아요. 근데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지 말고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이 말이 돼 안 돼? 전혀 안 되죠. 내가 그림만 그려봐도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A 합집합 B가 이렇게 전부 답니다. 거기 안에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말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B 혼자 가지고 있는 거는 뭔데?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은 A 교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옳지.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교집합이에요. 이 교집합이 B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당연히 B의 부분이기 때문에 B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맞죠. 이게 항상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체 집합이랑 비여집합을 교집합했다. 자,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입니다. 전체와 비여집합을 교집합을 했대요.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비여집합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 했듯이 부분집합 관계예요. 비여집합이 아예 그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관계죠. 그럼 교집합해버리면 작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B가 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닌 거죠. 비여집합이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냐? 이 말이 돼 안 돼? 거꾸로가 맞습니다. 그죠? A 합집합 B가 어떻게 얘를 다 포함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못 가진 원소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7번. 이거 잘 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준 거예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무슨 집합 관계 있다는 얘기야? 부분 집합 관계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부분 집합 관계 있을 때는 합집합을 하거나 교집합을 할 때 조금 특이하게 나온댔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온댔잖아요. 괜찮나요? 자, 합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큰 애였어? 작은 애였어? 큰 애였어요. 그럼 큰 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나오는 거고요. 요 관계에 있다면. 그 다음에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건 어떤 애였어? 작은 애. 그럼 뭐가 나오겠어?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A 교집합 B가 B다.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자, A 합집합 B가 B가 아니라 뭐가 적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고요. 차집합도 해볼게요.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면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에서 뭐를 차집합해야 공집합 나오겠어? 지금은 B에서 A를 차집합해야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히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좀 그리세요. A가 큰 애고 B가 작은 애인 거 아니야. A에서 B를 차집합하면은 요 도너츠 모양이 남게 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B를 합집합하면 U냐? 한번 볼게요. A가 크고 B가 안에 있는 건 거죠.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 바깥 영역을 얘기하는 건 거고 B라는 거는 여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도너츠가 색칠이 안 되겠다, 그죠? 전체 집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어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은 여집합일 때는 이 상황이 역전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집합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틀렸고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A, B, C, D이고 B는 D, E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X고 A 차집합 B랑 X를 합집합하면 X다. 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알고 있는지. 자, 교집합을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왔다. 그죠?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일단 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애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요. 교집합을 해서 나온 건 작은 애라서 큰 애랬어? 작은 애입니다. 그럼 X가 A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요 관계식 봅시다. 자, 이것도 A 차집합 B와 X를 뭐 한 거야? 합집합했는데 갑자기 이게 그대로 튀어나왔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가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합집합을 했을 때 그대로 나온 거는 어떤 애인 거야? 큰 애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A 차집합 B가 X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내가 한 번에 표현해 보면 X라는 애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건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A 차집합 B. 여기서 여기 있는 원소 차집합 해주면은 뭐 남는 거야? 그렇지. A, B, C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말 그대로 A, B, C, D, E가 되는 건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X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이고 일단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얘를 내가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싶으면 여기 있는 원소를 X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원소 A, B,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2에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5제곱 쓴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미 정해진 거니까 빼라 했죠. 몇 개 빠지면 되는 거야? 3개 빠지면 되겠네요. 2의 몇 제곱? 제곱이 돼서 몇 개다? 집합이 4개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더 꺼주세요.